록스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리운 인물이며 로저, 거프, 흰수염, 센고쿠, 시키, 레일리 등 지금은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들보다도 먼저 활동했던 인물이며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당대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없었으며 독보적인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록스는 해적질을 하며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신세계에 마저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며 록스는 더 이상 해적 세계에는 자신의 적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전 세계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세계 정부와 천룡인을 잡아낸 이후 자신이 세계의 왕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록스는 당시 홀로 활동했던 인물이며 너무나도 강했기에 동료나 세력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아무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홀로 해군본부를 포함한 세계정부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능한 동료들을 모집하여 세계정부에게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우선 동료를 영입하기 이전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해적섬 하치노스에서 3년간 특훈을 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합니다. 록스는 하치노스 섬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치노스 섬의 주인인 왕직을 만나게 되었고 왕직과 록스는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왕직을 포함한 왕직 해적단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왕직에게 너 제법 강하구나. 내 부하가 된다면 목숨은 살려주마 라고 말하였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왕직은 록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3년간 하치노스 섬에 머물며 훈련을 한다고 말했고 왕직에게는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왕직은 당시 무역을 통하여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터라 충분히 배를 마련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3년간 패기를 중점으로 훈련하였고 폐양색을 휘감는 것의 상위 단계인 폐양색을 자유자재로 방출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3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왕직에게 록스 해적단의 출범을 알렸고 록스는 본격적으로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또한 왕직에게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하치노스 섬에서 최대한 많은 군함을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록스가 3년간 자리를 비우자 새로운 강자들이 신세계에 출범하여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의 뉴스를 보게 되었고 빅맘이 고작 5세의 나이에 엘바프의 전사 폭포수염 요르를 죽인 이후 초인계 악마의 열매 소울 열매를 먹고 다시 바다에 나타나 바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첫 동료로 빅맘을 영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이 머물고 있는 토트랜드로 찾아갔고 순식간에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빅맘 해적단 잔당들을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엄청난 폐양색을 느낀 이후 자신이 직접 침략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을 보고 해적 여제라더니 저건 그냥 괴물인데 라고 말하며 빅맘의 외형을 보고 조금은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은 전투에 집중하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거라고 라고 말한 뒤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외형을 바꿉니다. 그리고 빅맘의 외형은 마치 괴물 같은 모습에서 굉장한 미녀로 변하게 되었고 록스는 과연 해적 여제라고 불릴만 하구나. 그럼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했는지 볼까? 라고 말합니다. 록스는 빅맘을 도발한 이후 곧바로 폐양색을 휘감은 참격을 날려버렸고 마치 로저의 카무사리 같은 공격이 빅맘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빅맘은 곧바로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록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빅맘은 록스와의 폐양색 충돌에서 밀리며 뒤로 날아갔고 록스는 곧바로 빅맘에게 다가와 폐양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분출시킵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했고 큰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훗날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무장색 패기와 신체 내구도를 지닌 인물이기에 겨우 이 정도로는 쓰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며 광폭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집중하기 위하여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빅맘이 포효하자 록스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빅맘의 포스에 겁을 먹으며 감히 록스와 빅맘의 대결에 끼어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다시 일어난 이후 매우 흥분한 모습으로 무장색 패기를 실은 주먹으로 록스를 계속하여 공격하였고 록스는 매우 만족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래 너 정도 되는 여자라면 내 동료가 될 자격이 충분하지
라고 말하며 빅맘의 기량에 흡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놈이 뭔데 날 테스트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폐왕색 패기를 번개처럼 변형시켜 빅맘에게 꽂아넣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빅맘의 복부를 베어버렸고 무장색 패기를 실은 주먹으로 빅맘의 안면을 강타하며 빅맘을 땅에 처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빅맘은 록스에게 패배하였고 빅맘은 정신을 잃습니다. 빅맘은 잠시 후 정신을 차렸고 록스는 빅맘에게 자신의 해적단에 합류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빅맘은 누군가의 수하가 될 마음 따윈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록스는 크게 폭소하며 그래 해적끼리 너무 신사적으로 나갔지 라고 물은 뒤 곧바로 빅맘의 동료 수십 명을 죽여버리고 토트랜드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에게 다시 묻겠다 합류하겠나? 라고 물었고 빅맘은 록스가 자신을 진짜로 죽일 수도 있으며 토트랜드와 자신의 동료를 몰살한 남자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못해 록스 해적단에 합류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숨겨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빅맘에게 어떠한 문신을 새겨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매우 당황하며 록스에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록스는 나는 계약 열매를 먹은 계약인간,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곧바로 상대방에게 문신을 새길 수 있고 이 문신이 새겨진 이는 반드시 계약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방금 너와 내가 맞은 계약은 이놈이 내 수하가 되겠다는 계약이지. 만약 이놈이 날 배신한다면 이놈의 심장이 불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고 빅맘은 크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빠르게 록스 해적단에 적응하였으며 록스와 함께라면 세계 통일이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록스는 빅맘과 계약을 맺은 이후 여러 섬을 헤집으며 신세계의 강자들을 자신의 휘하로 두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록스는 빅맘만큼 강하고 잠재력 있는 동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제 더 이상 동료를 찾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하여 딱 한 군데의 섬만 더 가본 이후 곧바로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어느 섬에서 잠시 술을 먹기 위해 주점에 들렀고 모 해적단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술을 먹고 있는 와중에 어느 해적 한 명은 술을 먹지도 않고 창밖만 바라보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를 신기하게 보고 모 해적단 선원 한 명에게 창밖을 보는 남자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선원은 뉴게이트 말하는 건가? 저는 우리 해적단에서 제일 특이한 놈이지. 해적인데 돈도 안 좋아해, 보물도 안 좋아해. 그런데 강하기는 또 그렇게 강하다니까 이라고 말하자 록스는 뉴게이트의 진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빅맘은 뉴게이트에게 계약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록스 해적단에 합류시키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약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최소 한 번은 굴복시켜야 하는데 뉴게이트는 정황상 힘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어 보였기에 록스는 모 해적단에게 데뷔백 파이트를 제안합니다. 록스는 술을 마시고 있는 모 해적단 선장에게 찾아와 자신과 데뷔백 파이트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모 해적단의 선장은 데뷔백 파이트? 그게 뭐냐? 라고 물었고 록스는 그냥 게임하는 거야. 나한테 이기면 10억 베리를 주겠다. 이놈이 패배하면 나한테 저 청년을 넘겨. 라고 말했고 돈을 매우 좋아했던 모 해적단의 선장은 록스의 제안에 응합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과 과거 흰수염이 속해있던 모 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성사되었고 록스는 해적답게 제일 센 놈끼리 한판 붙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 해적단의 선장도 이를 수락했고 흰수염과 록스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매우 기대하는 얼굴로 너의 모든 것을 보여봐라 뉴게이트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곧바로 공중에 날아오른 뒤 모라쿠모기리의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록스를 공격하였고 록스 역시 자신의 검에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두 캐릭터는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흰수염이 충돌하자 하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의 검을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록스 역시 자신과 호각으로 겨룰 수 있는 강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흰수염은 록스와 합을 주고받은 이후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폐왕색 패기를 뿜어냈고 빅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들이 기절하거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멋진 폐왕색인데 뉴게이트 라고 말하며 록스 역시 폐왕색 패기를 뿜어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록스를 공격하였고 록스는 폐왕색을 날카로운 가시처럼 만들어 흰수염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록스와 흰수염은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되었고 흰수염의 지진과 록스의 폐왕색이 서로를 집어삼킬 기세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대로 가다가는 섬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으며 자신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한 번에 도박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흰수염의 지진 펀치를 맞아주며 흰수염에게 접근하였고 곧바로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검으로 흰수염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흰수염 역시 록스의 공격을 버텨냈고 자신에게 근접해온 록스의 얼굴에 지진 펀치를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큰 충격을 입은 뒤 비틀거렸고 록스와 흰수염은 반쯤 무의식인 상태로 서로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는 동시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의 적단의 선장은 뉴게이트가 1초 정도 더 서 있었어. 우리가 이긴 거 맞지? 10억 베리를 가져와라 라고 말했고 빅맘은 곤란한데 누가 봐도 무승부라서 라고 말하였고 모의 적단의 선장은 어차피 선장 말고는 약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빅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너희들이 먼저 시작한 거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모의 적단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록스와 흰수염이 동시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흰수염은 빅맘에게 너희들 내 동료를 공격한 것이냐 라고 말하며 빅맘에게 페이감 지진 펀치를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멀리 날아가며 비명을 질렀고 분노한 흰수염은 닥치는 대로 록스의 적단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록스 역시 빅맘이 더러운 술수를 썼다고 생각하여 크게 당황하였고 결국 뉴게이트를 품는 것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빅맘이 비틀거리며 겨우 의식을 유지한 채 흰수염과 록스의 앞에 나타났고 일전의 상황을 자총지총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처음에는 이를 부정했으나 평소 자신의 선장이 동료보다는 돈을 밝히는 것을 알았기에 믿기 힘든 진실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흰수염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어이 뉴게이트 우리는 가족 같은 해적단이라고 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가족이라는 말에 꽂혀 록스의 적단에 가입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흰수염이 자신의 제안에 응하자마자 계약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흰수염에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조금 당황하기나 하였으나 어차피 함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록스는 흰수염을 영입한 이후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고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의 적단은 섬이 통째로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고 흥미를 느낀 록스는 곧바로 공중에 있는 섬으로 점프를 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빅맘은 굳이 따라가지는 않았으며 록스가 돌아올 때까지 배를 세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한 번의 점프만에 공중의 섬에 올라탔고 시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누군가가 침략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곧바로 록스에게 다가와 정체를 물었고 록스는 자신을 세계의 왕이 될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뭐? 세계의 왕이 되는 건 나다 라고 말하며 정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키 역시 목표가 세계의 왕이었던 남자였으며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하여 로저와도 결혼 적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그래? 그럼 이 자리에서 세계의 왕이 될 남자를 정하는 게 어떤가? 만약 내가 패배한다면 니놈의 수하가 되어주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표출했고 시키 역시 단 한 번도 패배해본 적이 없는 무패의 사나이였기에 록스의 제안에 수락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번개 형태로 방출하여 시키를 공격하였고 공중 높이 떠있던 시키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키는 방금 그건? 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주변에 돌들을 들어올려 록스에게 던져댔으나 록스는 자신의 검으로 돌을 모조리 베며 다가왔고 결국 록스는 시키에 가까이 붙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뒤 록스를 공격했고 록스 역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시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검이 맞닿았고 결국 록스가 시키와의 힘 대결에서 승리하며 시키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시키마저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록스는 흰수염 빅맘 시키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록스의 적단에 출범을 알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세계정부에게 조만간 왕좌를 빼앗으러 간다고 말하며 선전포고를 하였고 세계정부에서도 현 시점 최강의 적단 록스의 적단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곧바로 테러리스트를 자처하며 세계정부의 가맹국가들을 테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흰수염은 이봐 록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는 너를 따를 수 없어. 민간인들은 죄가 없지 않나? 라고 물었고 록스는 뉴게이트 내 능력을 잊었나? 아무리 너라 할지라도 내 손짓 한 번이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이야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웃으며
나는 흰수염이다.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물으며 전신에 폐왕색을 둘렀고, 록스는 흰수염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기에 뉴게이트 세계 정부만 꺾는다면 약속하지. 앞으로는 민간인을 학살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니놈도 진정한 가족을 찾으러 떠나라. 나와의 계약을 해지해주마. 라고 말했고, 흰수염 역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진정한 가족을 만들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기에 마지못해 록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다만 흰수염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훗날 세계정부와의 전쟁에만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도 흰수염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보드카 왕국에서 명성을 떨치던 카이도우는 이미 10대의 나이에 자신의 적수가 없었기에 더 강한 상대와 겨루는 것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우연히 보드카 왕국에 들른 흰수염을 발견하게 되었고 흰수염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흰수염과 대결하고 싶어 했으며 만약 패배하더라도 흰수염을 통하여 당대 최강의 해적단이었던 록스 해적단에 가입하고 싶었기에 흰수염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다만 카이도우는 록스 해적단이 매우 흉폭한 해적단이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섣불리 나섰다가 제대로 된 1대1 대결도 하지 못하고 다구리를 맞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우선 록스 해적단이 주변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보드카 왕국에 자신의 부하들을 풀어 록스 해적단의 흔적을 찾았으나 흰수염을 제외한 록스 해적단의 선원들은 보드카 왕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어느 신문에 록스 해적단의 선장 록스를 필두로 여러 섬이 공격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흰수염의 활약이 적힌 신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록스는 흰수염이 록스 해적단 내에서도 특이 케이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흰수염이라면 1대1 대결을 신청하면 받아줄 것이며 더러운 술수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다음날 곧바로 흰수염을 찾아갔고 흰수염에게 자신과 대결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이긴다면 록스 해적단의 간부로 추천해달라고 말합니다. 흰수염은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카이도우를 보고 위세 좋은 애송이구나. 록스 해적단에는 왜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그야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웃으며 원초적인 애송이구나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의 도전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흰수염에게 뇌명팔개를 날렸으나 흰수염은 제자리에 선 채로 한 손만으로 카이도우의 방망이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카이도우를 끌어들인 뒤 카이도우의 멱살을 잡고 카이도우를 땅에 처박아 버렸고 카이도우는 충격을 호소합니다. 참고로 카이도우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신체를 가졌기에 충격을 입은 경험 자체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고작 한 방만으로 자신에게 데미지를 준 흰수염을 보며 공포심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또한 자신보다 강한 사람과 싸울 때만 느껴지는 특유의 흥분을 느끼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다시 한번 흰수염에게 다가가 뇌명팔개를 날렸으나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섰고 곧바로 카이도우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이를 견뎌냈고 다시 한번 흰수염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러자 흰수염은 카이도우가 엄청난 맷집을 소유했다는 것을 깨닫고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카이도우의 얼굴에 지진 펀치를 장렬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흰수염에게 방금 기술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폐왕색을 가진 극소수의 강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기적적으로 일어선 이후 미숙하지만 폐왕색을 휘감는 모습을 보였고 곧바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애송이가 재능은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의 재능을 높게 평가해줍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비록 카이도우가 자신에게 패배하긴 했으나 카이도우의 염원대로 카이도우를 록스 해적단에 입단시켜줍니다. 흰수염이 카이도우를 영입하는 동안 록스는 바다를 돌아다니며 캡틴 존, 음부 등 강자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록스가 바라던 완전체 록스 해적단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제 하치노스 섬으로 돌아가서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하였고 록스 해적단은 록스 해적단의 본거지인 하치노스 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딱 한 달간 정비를 마친 이후 세계정부를 공격하겠다고 공표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개인 훈련을 위하여 하치노스 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큰 전쟁을 앞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에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 내에서는 록스와 흰수염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물과 보화
도하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륙전이 일어났고 록세적단 선내에서는 동료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를 눈치채긴 하였으나 어차피 그 정도 경쟁에서도 살아남지 못한다면 세계정부와의 전쟁에서 방해만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선내 살인사건을 그냥 무시합니다. 한편 록세적단의 신입 카이도우는 무력이 강한 편이긴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고 생긴 것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결국 수적 열쇠를 극복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빅맘이 나타나 카이도우를 둘러싼 록세적단의 선원들을 모조리 베어버렸고 카이도우에게 너 이름이 뭐냐? 어려 보이는데 록세적단의 용케도 들어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내 이름은 카이도우다. 도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빅맘은 웃으며 내 이름은 샬롯 링링. 나는 사실 록스가 싫다. 물론 록세적단도 싫어. 하지만 너는 조금 다른 것 같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평생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인물이기에 빅맘의 호의에 감동을 받았고 빅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에게 훈련을 시켜주었고 카이도우가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너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는건 나는 이미 악마의 열매를 먹어서 이 열매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한 뒤 카이도우에게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주었고 비능력자였던 카이도우는 빅맘이 준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에게 언젠가 이 은혜를 갚으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한 빅맘은 상위적인 악마의 열매를 준 데에 그치지 않고 카이도우에게 폐왕색을 휘감는 법을 알려주었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한 달간 대련을 하며 실력을 기릅니다. 록스는 하치노스 섬 깊숙한 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잠시 선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록스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다시 하치노스 섬 깊숙한 곳으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선원 한 명이 거대한 동물에게 공격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록스는 자신의 신기술인 폐왕색을 마치 기관총처럼 뿜어낼 수 있는 기술을 실험해보기 위하여 거대한 동물들을 향하여 신기술을 사용하였고 록스는 매우 쉽게 거대한 동물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록스에게 도움을 받은 록세적단의 선원은 록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굉장한 미인이었고 록스는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큰 전쟁이 전 마지막 휴식이라고 생각하며 그 여인을 하치노스 섬 깊은 곳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록스는 그 여인에게 나는 조만간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을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아이를 잘 키워다오. 아이의 이름은 샹크스가 좋겠군. 하지만 만약 내가 패배한다면 록스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샹크스라는 이름만을 남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록스는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을 위하여 출항 준비를 마칩니다. 록세적단의 선원들은 매우 흉폭한 인물들이었으나 그들 역시 사람이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적단이라는 특성상 남녀가 눈이 맞는 경우도 많았으며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록세적단 출신의 아이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환각 열매의 능력자였던 미스 버키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속였고 흰수염의 아들 에드워드 위버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흰수염은 악마의 열매 능력에 당했기에 자신에게 친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아들을 얻은 미스 버키는 훗날 위버를 이용하여 큰 부를 축적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빅맘 역시 페로스페로와 오븐, 카타쿠리, 다이우쿠 삼둥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만약 록세적단이 와야 된다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해적단을 꾸리기로 마음먹습니다. 또한 캡틴 존 역시 이 시기에 버기를 가지게 됩니다. 록스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후 곧바로 세계정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출항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오로성은 긴급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간디는 록세적단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소. 저들처럼 세계정부의 적의를 가진 인물은 전설로만 전해지는 조이보이라는 사내밖에 없소 라고 말하며 록스의 위험성을 조이보이급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율리시스 그랜트는 록스 역시 지워야 할 불빛 중 하나요. 어느 정도의 규모로 결사대를 꾸려야 록스의 적단에게 승리할 수 있겠소 콩원수 라고 말하며 당시 해군의 원수였던 콩에게 해군이 책임지고 록스의 적단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콩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군은 록스의 적단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고 고르바초프는
외부의 세력이라고 함은 설마 해적을 말하는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콩은 록스 해적단을 경계할 만한 해적단은 현재 로저 해적단밖에 없습니다. 로저, 레일리, 가반 그들의 힘을 빌린다면 충분히 록스 해적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해군의 원수가 해적을 잡기 위해 해적의 손을 잡겠다는 망언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오로성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어차피 기록이야 말소하면 되니 로저 해적단과 동맹을 하여 록스 해적단을 지우기로 결정합니다. 록스 해적단은 와노쿠니에 천룡인이 한 명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와노쿠니에 도착하기나 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눈치챘고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우연히 와노쿠니에서 거대한 돌 포네그리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돌에 적힌 문자가 천룡인들이 사용하는 문자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도 모험을 하며 이러한 돌을 몇 개 모아놨으며 이 돌들 역시 세계정부에서 남긴 흔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록스는 이 문자를 해독하면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와노쿠니의 코즈키 스키아키가 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코즈키 스키아키에게 자신이 모아온 포네그리프와 와노쿠니에 적힌 포네그리프를 읽어달라고 말했고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낀 스키아키는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스키아키가 해독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스키아키는 남긴이 조이보이, 나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불멸자에게 패배했다. 불멸자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며 자유롭지 못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신의 힘을 가진 고대병기, 존재 자체로 세계를 뒤흔들 원피스, 그 모든 것을 나의 고향에 숨겨둘 것이다. 누군가 찾는다면 그 사람이 곧 나이며 나는 불멸자를 쓰러뜨릴 사람이다. 불멸자는 불멸자를 일컫는 말인 언이모탈에서 I am이라는 어원을 따와 임이라고 불리고 있다 라는 말이 적혀있다고 록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들은 록스는 천룡인들이 800년간 군림해온 이유를 깨달았으며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물을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조이보이가 남긴 고대병기와 원피스를 찾아야 이물을 쓰러뜨릴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워낙 자신감이 넘치던 인물이었기에 고대병기와 원피스 없이도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을 감시하던 사이퍼폴은 곧바로 마리조아로 돌아가서 오로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오로성은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록스가 세계의 금기를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오로성은 사이퍼폴의 보고를 받은 이후 곧바로 마리조아의 최상층으로 갔고 허의 옥자에 앉아있는 이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무님 세계의 김기를 깨달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애써 침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록스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리고 간디는 록스 해적단의 록스, 플레임은 록스디 지백, 신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D의 일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휘하에는 뉴게이트, 링링, 시키 등 세상을 호령할 만한 강자들을 집결시켜 세계 정부를 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며 록스의 위험성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무는 그자는 원피스와 고대병기를 보유했느냐 라고 물었고 긴 수염을 가진 오로성은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그렇다면 그 녀석은 조이보이가 아니다. 내가 나설 필요조차 없겠군. 하지만 그놈 역시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불빛이다. 너희들 선에서 책임지고 정리해라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일제히 대답한 이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콩, 거프, 센고쿠를 포함한 해군의 강자들을 소집한 뒤 록스 해적단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그들이 모인 이유는 록스의 악마의 열매 능력 때문입니다. 선장을 충성해서 모인 게 아니란 소리죠. 머리만 제거하면 록스 해적단은 알아서 사라집니다 라고 말했고 세계정부는 록스를 제거하는데 사력을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를 잡기 위한 특별팀이 꾸려졌고 해군 측에서는 거프를 주축으로 특별팀이 결성됩니다. 콩은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곧바로 함대를 이끌고 로저 해적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콩은 군함에서 내린 이후 로저와의 독대를 요청하였고 로저는 아무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콩, 거프, 센고쿠, 제8을 상대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우선은 콩의 제안에 응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해군의 주요 인사들이 다 모였구만. 그것도 해군 본부를 비워두고 말이지. 가뜩이나 록스 해적단이 마리조아를 노리고 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세계 정세를 읽고 있다면 대화가 빠르겠군. 비공식적으로 동맹을 요청한다 로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저는 해군과 손을 잡으면 토사구팽 당할 게 뻔했기에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그 순간 거프가 이들의 회의에 난입하였고, 로저, 내 명예를 걸고 배신 따윈 없다는 걸 보증하지, 록스만 잡고 모든 역사는 지워진다 라고 말했고, 로저는 거프라면 자신과 몇 차례나 생사결을 했기에 동료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프의 성격상 어떠한 술수를 꾸밀 것 같지도 않았기에 로저는 해군의 동맹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그러면 거프, 이번엔 니놈의 부탁을 들어줄 테니 언젠간 너도 나의 부탁을 한 가지를 꼭 들어줘야 한다 라고 말했고, 거프 역시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먼 훗날 해적왕이 된 이후 해군에 자수한 뒤 임펠다운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거프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때 로저와 과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해군 영웅임에도 해적왕의 자식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로저와의 약속을 지켰으며 에이스의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며 인간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록스는 록스, 흰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우, 왕직, 음부, 캡틴 존이라는 드림 멤버를 결성하는 데 성공하며 세계 정부를 위협하는 사상 최대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하여 거프, 로저라는 역대 최강의 듀오를 탄생시켰고, 마침내 세계의 운명을 건 대전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로송은 록스가 마리조아로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정 섬으로 록스를 불러들이기로 결정하였고, 대전투를 하기에 마땅한 장소를 선정합니다. 우선 오로송은 록스의 적단과의 대결이 끝난 이후 곧바로 그 섬을 소멸시키기로 결정하였기에 민간인이 살지 않았으며 세계정부 가맹국이 아닌 섬을 선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몇 개의 섬이 후보로 떠올랐으나 오로송은 그중 크기가 가장 방대한 갓벨리를 운명의 장소로 결정합니다. 오로송이 갓벨리를 운명의 장소로 결정한 이유는 당시 갓벨리에는 척박한 환경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아무도 살지 않았으며 세계정부 가맹국도 아니었기에 큰 전쟁을 일으켜도 별 부담이 없었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 곧바로 소멸시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로송이 민간인이 살지 않은 섬을 고른 이유는 오로송이 민간인의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닌, 만약 민간인이 있는 섬이라면 세계정부와 해적이 동맹을 맺었다는 정보가 새어나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로송은 록스의 적단을 갓벨리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갓벨리의 신마리조아를 건설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으며, 그곳에는 천룡인들의 절반이 이주한다는 헛소문도 같이 퍼뜨립니다. 그리고 오로송의 예측대로 이 소문은 록스에게 전달되었고, 록스는 천룡인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성지 마리조아보단 비교적 접근성이 편리한 신마리조아를 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록스는 신마리조아가 갓벨리라는 섬에 건설된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곧바로 갓벨리로 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선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왕이 될 것이다. 이번 전쟁에 사활을 걸어라. 보여주자고 우리의 힘을 이라고 말합니다. 록스 해적단이 비록 돈벌이를 위해 탄생한 해적단이긴 하나 록스 역시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인물이었으며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었기에 대부분의 선원들은 록스를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록스 해적단 정도 되는 해적단에 가입할 만한 해적들은 모두 세계 정부를 꺾고 왕이 되고 싶다는 야욕이 있었기에 록스 해적단의 사기는 절정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효율적인 전투를 위하여 록스 해적단의 전력을 분배하였고 본대는 자신이, 1번 대대는 흰수염이, 2번 대대는 빅맘이, 3번 대대는 시키가 맡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아직 한 대대를 이끌 만한 강자는 아니었기에 빅맘이 이끄는 2번 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도청을 통하여 이 소식을 입수하였고 본대는 거프가, 1번 대대는 로저가, 2번 대대는 센고쿠가, 3번 대대는 레일리가 맡기로 결정합니다.